서울특별시 남산도서관 학부모 캠퍼스 4주 동안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요. 작가이면서 또 심리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마음성장과 의식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교사, 강사, 상담사, 코치 이런 분들의 마음성장, 의식성장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마음성장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코치나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또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여정부터 이제 4주 동안의 여정은 이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쓴 그림책 심리 코칭 에세이인데요. 이 책은 성인 어른, 성인 여자 어른, 주로 성인 여자 어른들이 많이 읽고 또 공감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엄마 마음 성장학교, 그림책 읽는 어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 여정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책과 함께 또 같이 그 4주 여정을 경험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경험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과 작은 소모임을 만드셔서 또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또 보다 깊은 차원에서 알아지시는 또 성장하시는 그런 시간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을 위한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의 길을 안내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는 이 4주 동안에 우리 학부모 캠퍼스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경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마음이 그냥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마음이 변화되고 또 성장되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목적인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4주 동안에도 매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생이 준비가 되면 선생이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은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길 가는 어린 아이를 보고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를 보고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다 준비된 사람들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시고, 그리고 또 뭔가 편안하지 않은 불편함이 올라온다면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또 성장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또 가져가시고 한 주 동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또 다음 주의 여정, 다음 주 여정을 간다면 4주 동안의 여정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이 준비가 되면 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스승으로 그리고 배움의 길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나눌 내용이에요. 그 남산도서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계획안이 있어서 아마 참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엄마의 자존감, 두 번째는 엄마의 내면아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의 말과 감정 표현, 그리고 네 번째는 엄마의 신념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엄마의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주의 여정 속에서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함께 얘기도 나누고 그럴 건데요. 이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네, 여러분도 그림책을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어른이 그림책을 읽다니 참 뜻밖의 경험이었어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 강의가 이제 외부 강의를 할 때, 물론 이제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분들은 그림책을 좋아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아하시지만, 밖에서 이제 외부 강의를 할 때, 아니 우리가 어른인데 그림책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뜻밖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마음 공부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요. 뭐 처음에는 이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독서 지도사, 또 독서 토론 학원,
뭐 그런 것을 한 20년 넘게 했어요. 그 관련된 직종을. 또 유치원 교사 생활도 했었고요. 20대 때는. 그리고 이제 독서 관련된 일을 오래 하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그림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도구였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치원 교사였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고, 그리고 독서노술 학원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그림책이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40살이 될 때까지 그림책이 어른인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다독하고 만진다는 경험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지? 이런 생각에만 아주 골몰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재아를 키울 수 있지? 이게 저의 최대의 아주 인생의 목표였던 시기가 제가 40이 되기 전까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3학년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영재가 될 수 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또 열심히 아이를 가르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모가 그런 시기가 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또 동네 아이들도 정말 잘 키우다 보니까 학원이 너무 잘 됐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고, 이전에 살아왔던 그 열심히만 사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하나로는 안 되는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뭔가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고 그리고 뭔가 그 목표대로 막 달려가면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저 혼자만의 삶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 삶의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가족 또 여러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뭔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과 알미 필요한 그런 삶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3년 넘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난 도구가 바로 그림책이에요. 저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또 글쓰기를 통해서 또 마음 챙김과 또 의식의 성장, 또 심리 코칭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여정을 이제 안내하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들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어머니들에게 뭐 심리학 책과 소설책과 막 여러 가지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안내했는데 어머니들이 너무 시간이 우리가 쪼각쪼각 쓰게 되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 돌보다가 또 학원도 보내고 또 저녁 때 또 식사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읽어오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도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와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겨레에서 저에게 그림책 읽는 어른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그림책 읽는 어른을 하고는 싶은데 증문즉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처럼 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을 일깨울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림책 심리 코칭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 그림책 읽는 어른에 참여했던 분들과 엄마마음 성장학교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작가가 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자기만의 어떤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림책이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또 코칭을 배울 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됐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많이 울게 되고 막 고통스러운 지점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 그림책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만큼 내가 느끼고 싶은 만큼 그렇게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었어요. 그림책은 아주 조용히 정말 부드럽게 호통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으면서 숨쉬듯 가만가만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림책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아주 깊은 차원의 나를 만나게 해주고,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싶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냥 그림책 뒤에 살짝 숨어서 그림책의 주인공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되게 즐거움과 기쁨과 또 무언가 알아가는 그런 행복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되셨기에 또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림책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은유, 메타포의 힘이에요. 0세부터 뭐 7세, 8세 아이들이 읽는 게 그림책이잖아요, 원래? 주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다 필요한 게 그림책이다 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의 알미 다르고 우리가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이 그림책을 초등학교 1학년이 읽을 책을 왜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읽고 또 이걸 보고 또 누구나 깨닫게 될까? 자, 신기해요. 그건 바로 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은유, 메타포의 힘인데요. 자, 이 그림 속에서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업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힘이 세신가요? 자, 그렇지 않죠? 자, 여기 되게 은유와 비유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어떤 한 장의 그림을 보고서 우리는 자신을 투사해서 이 상황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누군가를 업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엎혀서 살고 있나요? 자, 우리가 이런 그림 한 장을 보고도 나는 누군가를 한 번도 업어본 적도 없어. 난 맨날 엎혀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아. 난 너무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버지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또 누군가는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업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무거워. 정말 어깨를 펼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이 한 장의 그림 속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인식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이 책을 이따가 읽어볼 거예요. 돼지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 너무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많은 분이 알 수도 있어요. 이미 읽어봤는데 나 이미 읽어봐서 시시한데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오늘의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도 읽을 수 있지만 읽을 때마다 내가 100번을 읽으면 1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오게 하고요. 또 1000번을 읽으면 1000가지의 생각을 하게 하는 도구가 또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 번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오늘은 또 오늘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 나의 상태와 또 나의 마음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알미 경험된다면 그림책이 이런 점이 있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그림책의 그 경험을 또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그림책을 감상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4주간의 그림책 감상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의 원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 오늘 첫 시간에만 알려드리면 되겠죠? 그죠? 네, 이제 둘째 시간 그리고 셋째 시간에는 바로 오늘 배우신 이 그림책 심리 코칭의 원리를 활용해서 그림책을 보시게 되면 보다 깊은 차원에서 그림책을 감상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림책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킬까요? 여러분 혹시 그 비밀을 알고 계세요?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했죠? 메타포의 힘이다. 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고 또 알아차림을 경험한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요렇게요. 그림책은 그 그림책을 그림책을 창작한 작가의 무의식, 그리고 그림책 작가가 창조한 그 주인공의 무의식, 그리고 또 그 책을 읽는 독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무의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무의식들이 서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때 독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아까 그 돼지책 같은 책도 그냥 재미있는
재미있는 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독자가 아주 그냥 아침부터 애들 학교 보내고 막 남편하고 막 싸우고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아까 그 돼지책의 그림을 딱 봤어요. 독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책이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면서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독자의 무의식이 이 작가와 주인공의 무의식과 함께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작용에서 치료에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읽어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책 치료의 원리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도식화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적용하신다면 그림책을 훨씬 더 삶의 도구로 또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활용하실 거예요. 바로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것은 비단 그림책 치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다면 남산도서관 너무 좋잖아요. 남산도서관은 어느 계절에 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남산도서관에 가까운 데 계신가요? 주로 남산도서관 이용하시나요? 근데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자, 저는 이제 남산도서관에서 몇 번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실이 너무 좋아요. 그 뒤에 나무가 막 다 보이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실 살짝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또 집에서 하니까 좋기도 해요. 집이 아니고 저희 연구실인데, 네,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연구실이 저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또 남산도서관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호흡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또 말이 씨가 돼갖고 다음에 또 2차시, 3차시 바뀌는 건 아니겠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잖아요. 언제 꽃이 폈고 언제 새싹이 났는데 이제 벌써 여름 나무들이 됐어요. 여러분은 혹시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꼭 나갔고 나도 저 나무처럼 푸르른 잎이 막 무성하고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싶어. 이런 적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선숙 선생님. 네, 저도 있어요. 저도 막, 나 그런 정말 큰 나무, 고목나무가 돼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쉬게 하고 그러고 싶어. 이런 생각 했거든요. 바로 그게 바로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 나 밖에 있는 거, 내가 아닌 어떤 다른 것들에게 나를 투사해서 저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동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돼지책이라는 그림책 속에서도 어떤 분은 이 책에 나오는 이 엄마를 자기와 이 동일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엄마가 또 공주처럼 사는 엄마도 있거든요. 그 엄마가 이렇게 엎여 있는 이 아빠가 꼭 자기 같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은 자기의 갈등을 직면하게 돼요.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갈등을 직면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주인공을 따라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읽어나가다 보면 주인공의 말이나 주인공의 행동이나 주인공의 상황 그리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거를 보면서 내면에 있는 욕구들이 또 불안들이 또 심리적 갈등들이 밖으로 표출돼요. 밖으로 표출됐다는 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어떻죠? 이렇게 무의식 깊은 곳에 있던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탁 이렇게 보이는 건 이제 시각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추고만 있던 것이 눈으로 딱 보이게 되면 이제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미 의식화가 되는 동시에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의식 영역에 있던 것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책이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도와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나는 못난이야. 나는 정말 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게 밖으로 꺼내서 말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스스로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못난이 같은 상황이 딱 벌어져.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못난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괴로워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을,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통찰.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겠구나. 이러고 알아차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면 깊은 곳에 있던 나의 지각, 나의 무의식이 재조직화 돼요. 이제 새롭게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치료잖아요. 이 치료의 원리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치료의 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을 안내하거든요. 코칭은 뭐냐면 이 심리학적인 것을 통해서 동일식, 카타르시스, 통찰, 이 심리적인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제 실행,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코칭이에요. 그래서 코칭은 그래서 네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현실의 땅을 딱 디디고, 이 발을 딱 디디고 서서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책 심리 코칭이에요. 예, 그림책 심리 코칭이 되게 그래서 파워풀해요. 네, 그림책 심리 코칭은 그냥 단순히 그림책을 읽고 말랑말랑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 무의식,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여정이 있고, 그리고 그 끌어낸 것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현실의 삶을 개선하고, 그리고 진짜 그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네, 호기심이 생기시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이렇게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겠어요. 네. 자, 우리가 돼지책을 읽을 건데, 돼지책을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 조금 전에 배웠던 거,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자, 그림책 속의 주인공에게 자기가 동일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시가 안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도서관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학부모님들, 뭐 저자특강,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이제 동일시 하면서 우리가 읽읍시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손을 드셨어요. 제가 동일시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저랑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를 가지면 우리 삶에 우리 내면에 어떤 요만한 조각 하나가 이 책의 어떤 부분과 닮아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랑 닮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제가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의 원리를 안내해 드렸는데, 이거를 배우시고 또 들으시고 또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한번 써주셔도 좋겠어요. 네. 돼지책 지금부터 읽어 드릴게요. 피고 씨는 두 아들인 사이먼 패드릭과 멋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에다 멋진 차고 안에는 멋진 차도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피고 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도 잘 느껴보시고 그리고 살펴보시고 그러세요. 여보, 빨리 밥 줘! 피고 씨는 아침마다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사이먼과 패트릭도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학교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아줌마, 빨리 밥 줘. 피고 씨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자마자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는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있니? 피고 씨가 회사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피고 부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고 씨는 그 봉투를 열어 보았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이제 어떻게 하지? 피고 씨가 말했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은 손수 저녁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고 씨와 아이들은 손수 아침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또 그 다음 날에도 피고 부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씨와 사이먼과 패트릭은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집은 돼지우리처럼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끔찍한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꽥꽥거렸습니다. 낸들 알겠니? 피고 씨가 꿀꿀댔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은 점점 더 심술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내야 해. 피고 씨가 씩씩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피고 부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피고 씨와 아이들이 킁킁거렸습니다. 그래서 피고 부인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피고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패트릭과 사이먼은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씨는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씨와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리는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차를 수리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집에 엄마에게. 자, 다시 한번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자, 돼지책 그림책이고요. 이렇게 엄마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엄마 표정, 그리고 아빠와 아이들 표정. 여기도요. 아주 자신만만한 아빠와 두 아이가 있어요. 멋진 차고 안에는 멋진 차도 있고, 또 집 안에는 피고 아내가 있고, 멋진 정원에다, 멋진 집에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입만 벌려서 밥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표정과 엄마의 모습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엄마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이고, 엄마는 지금 어떤 기분이고, 또 엄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봐요. 어이 아줌마 빨리 밥 줘,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는 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똑같이 마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사람처럼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의 표정과 엄마에게 느껴지는 이런 어떤 정서, 엄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 가족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아이들과 또 남편은 또 어떤 기분일까요? 이들의 정서는 어떤 정서일지, 또 이 사람들은 서로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느껴볼까요? 그리고 또 여전히 중요한 학교에 갔다가 중요한 회사에 갔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에도 없어요. 엄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처럼 너희들은 돼지야 라고 써놓고 간 엄마의 말처럼 정말 아빠와 아이들은 점점점 돼지로 변해가요. 그리고 완전히 돼지가 됐어요. 꽥꽥거리고 꿀꿀거리면서 바닥에 있는 거 모든 거 막 이렇게 다 먹고 막 샅샅이 뒤져서 이런 걸 먹고 있을 때 엄마가 나타나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아까와는 사뭇 다른 그런 에너지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엄마의 얼굴에 표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이 아줌마 밥 줘! 빨리 밥 줘! 이랬었는데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아빠와 멋진 아이들이 됐어요. 뭐 일을 한다고 멋진 게 아니라 이들의 표정 자체가 거만하고 오만한 그 아빠의 얼굴이었는데 이 표정이 되게 인자하고 따스한 다정한 모습의 아빠가 됐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가족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모습들이 된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기여하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현실에선 안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막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타인을 돕는 데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우리 가족을 돕는 데서는 그렇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아마도 타인을 도울 때는 우리에게 오는 그 대가, 찬사, 인정과 칭찬이 남다르기 때문인가요? 그럴까요? 자, 가족을 돕는 데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기쁨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가족은 정말 끊임없이 도와야 되고 끊임없이 돌봐야 되고 끊임없이 헌신해야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의 삶도 이 엄마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그림책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제가 학원도 운영하고 정말 열심히 커리어 우먼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원더우먼처럼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때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40살 이전에 엄마였을 때. 그래서 그때는 일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벌고 막 뭐든지 잘하는 집안일도 만점인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서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이 그림책을 만났는데 이 그림책에 있는 이 엄마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헉! 나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그 마음 하나하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엄마가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도대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인 양 아니면 이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양 그냥 묵묵히 마치 기계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옆에서 여보 빨리 밥 줘 이래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꾸해요 이러면? 우리 유미님은 어떻게 대꾸해요 이럴 때? 여보 빨리 밥 줘! 엄마 밥 줘요! 이러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혹시? 차려 먹어. 네,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차려 먹어. 이럴 수 있고, 야, 시끄러. 기다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엄마는 정말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꾸를 하지 않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식구들이 문을 쾅 닫고 학교를 가고 아주 중요한 학교, 아주 중요한 회사를 가요. 그런데 엄마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엄마는 식구들이 꽝 문을 닫고 가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죠. 식구들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잘 갔다 와! 막 이러고 뽀뽀해주고 막 이러시나요? 대부분 막 그러진 않으세요? 왜요? 왜 뽀뽀? 우리 박진수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애기들이나 남편이나 나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네. 박선숙 선생님, 네. 어떻게 하세요? 네.
왜 안 들리죠? 혹시? 얘기해 보세요. 안 들리네. 자, 여러분은 좀 다르지 않나요? 여기 우리 허은경님은 잘 다녀오라고 현관에서 인사한대요. 뽀뽀는 안 한다고요? 아, 이게 써주셨구나. 네, 얼굴 보고 인사하죠. 근데 뽀뽀는 안 하세요? 아유, 뽀뽀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뽀뽀 아끼지 마세요. 우리 아끼지 맙시다. 너무 네. 너무 하여튼 달라붙어서 아, 너무 원래 달라붙어서. 아, 헤어질 때라도 너무 달라붙어서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네.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아끼지 맙시다. 이렇게 안아주거나 뽀뽀하거나 뭐 이런 거 아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네, 곧 필요 없어져요. 애들이 다 크면 곧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엄마는, 아니, 어떻게 식구들이 가는데도 이렇게 일만 해요. 내 역할. 아마도 이 엄마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집안에서 역할은 밥하고 빨래하고 침대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게 내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최소한의 역할에만 지금 감정도 안 써요. 감정을 전혀 안 쓰잖아요, 가족에게. 뭔가 큰일이 있었나 봐요, 엄마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했다든지 뭔가가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모르지만 엄마에게는 이렇게 감정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돼지책을 처음에 보여주면 다 가족을 비난해요. 저 아빠랑 그 아이들 도대체 당최 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가장 많은 부분을 영향을 주는 사람이 또 엄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엄마들이신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존감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고,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 뽀뽀, 또 안아주는 거, 따뜻하고 정다운 말,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될 때, 가족이 정말 건강하거든요.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실감하시죠? 근데 이 가정은 밥을 주기는 하는데, 그 밥이 정말 마음과 영혼을 살찌우고 그 다음에 몸을 살찌우는 밥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소도 마치 저기 청소하러 온 아줌마가 청소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죠? 깨끗하게 해야지 이러고 막 신나게 하시죠, 여러분은? 아니에요? 자,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 신나게 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엄마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거는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 엄마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을 밖에서 이제 하죠. 외주, 청소도 대행을 시킬 수도 있고, 빨래도 대행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음식도 많이 사다 먹고, 밀키트도 많이 이용하고 이러죠, 지금은. 그래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엄마는 엄마만 할 수 있는 거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다녀와. 여보 잘 다녀와요. 나도 오늘 화이팅 할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거 엄마만 할 수 있죠. 또 가족들을 안아주는 것도 엄마만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다른 사람 못 안잖아요. 오직 엄마만 안아줄 수 있잖아요. 가족들끼리만. 엄마는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된 데는 먼저 원래 또 원인 제공이 있겠죠.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우울하고 슬프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가족은 이렇게 거실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는 걸 먹었다 하더라도 전혀 서로 간에 정서적인 교류가 없다 보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죠? 네. 여러분은 어떤 정서를 느끼셨을까요?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엄마는 지금 그 그림 장면에서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네. 저는, 네, 지금 표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는 이런 거. 엄마는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네, 외롭고 또 자존감이 되게 낮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남편은 뭐 자존감이 높고 그런가요? 또 그러지 않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어이 아줌마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남편도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뭔가 공허해 보여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되게 공허해 보여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또 우울해 보이기도 해요. 자, 어때요? 똑같아요.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 저는 좀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드디어 엄마가 드디어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은 계기가 된 말이 있죠. 저는 엄마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이, 아줌마 밥 줘! 라고 한 그 말. 그 말이 어쩌면 엄마를 살짝 건드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난 아줌마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엄마가 이제 편지를 써놓고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는데, 엄마가 나가자 이제 큰일이 났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요. 자, 아까 봤던 그 얼굴에 표정이 없는 엄마와 얼굴에 표정이 생긴 이 엄마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 엄마는 어떤가요? 한번 마음에 떠올려보세요. 이 엄마는 이러네 하고 떠올려보세요. 저도 이제 적어놨거든요. 제가 적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떠올리셨어요? 하나씩? 엄마가 어떤지? 네. 우리 김지연님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 엄마 어때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하기 싫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네. 써주셔도 돼요. 써주셨어요. 네. 자신감, 네, 감사해요. 네. 또 당당함,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보니까 엄마한테 매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금발이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지 몰랐어요. 아까는 파뿌리 같았어요. 근데 여기 탱탱한 매력적인 이 머리, 그리고 당당하고요. 맞아요.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뭔가 결단력이 있는. 아까는 아줌마라고 부르든지 뭐 엄마 밥 줘 이래도 아까 우리 유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했죠. 야 차려 먹어 이렇게 딱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엄마는 대꾸도 안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결단력 있는 모습, 뭔가 사려 깊은 모습, 그리고 생각이 깨어 있는 듯한 또 균형 잡힌 자비로운 활력 있는 활기찬 자신감 있는 독립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요. 엄마가 여기 가방도 탁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권을 이제 엄마가 내려요. 네, 파뿌리. 네. 네. 내면의 힘도 느껴지죠, 엄마가. 맞아요. 여러분 써주셨어요. 내면의 힘도 느껴지고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제발 또 돌아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심을 딱 잡으니까 이 중심을 잃은 이 가정이 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 네. 질서가 이렇게 잡혔어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 김지연님이. 근데 궁금해요.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네. 자, 여러분 집 안 나가봤군요. 한번 나가보세요. 힘이 생겨요. 자, 하루만 나갔다 와도 힘이 생기잖아요. 왜? 친구 만나고 오든지 또는 예쁜 카페에 갔다 오든지 힘 안 생기나요? 힘 생기던데. 자, 이 엄마는 어디를 갔다 왔을지 궁금하시죠? 네, 예, 맞아요. 아마도 마음성장학교 다녀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강의 안 들으셨는데? 네, 제가 이따가 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엄마는 아마 이제 사람들한테, 맞아요. 여기 에너지 받고 온 거죠.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많은 어머니들에게. 엄마는 어디 갔다 왔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음성장학교에 갔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요 장면을 보고, 엄마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미장원은 틀림없이 갔다 온 것 같으대요. 네, 여러분들 미장원 갔다 오면 에너지가 좀 생기나요? 그리고 옷도 샀대요. 옷도 샀고, 네, 미장원 갔다 왔고 옷도 샀대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온 것 같기도 하대요. 이렇게 가방도 있고, 엄마가 좀 자신감이 차오른 걸 보니까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온 것 같고, 또 혼자만의 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생각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자존감이 채워지는 그 방식은 아마 우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엄마도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뭔가 변화가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재밌으라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성장학교가 이런 거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이렇게 써봤어요. 자, 우리가 뭔가 자기의 모습, 엄마는 원래 이렇게 빨간색도 좋아하고요. 엄마는 이렇게 집안일 말고 다른 취미 생활도 좋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삶에 들여놓고, 아이만 키우다 보면은, 저도 아이를 한참 열심히 키울 때는 하얀색 티셔츠 있죠? 면티. 주로 그런 걸 즐겨 입고 청바지에 면티만 입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마음성장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옷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처럼 검정색 옷만 입어요. 마치 교복처럼. 그랬더니 그 옷에 쓰는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쓸 수 있고 마음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어떤 분은 옷을 다양하게 입는 게 에너지를 높인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옷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이게 또 저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너지가 높아지고 내 삶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질서가 잡힌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 어떤 질서가 있으면 각자 할 일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또 가족을 돕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약간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인 우리는 나 혼자 모든 일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고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 또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서툴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선물하는 거, 이것이 또 어른인 우리가 해야 될, 또 가르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족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가족의 변화는 아마도 그 아빠의 말, 어이 아줌마라고 하는 그 잘못된 호칭,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말을 그동안에는 아유 저 인간은 원래 저래, 아주 그냥 뭘 배웠는지 말을 저렇게 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면 어느 순간 저 말은 잘못됐어, 나는 저 말이 잘못된 거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고쳐야 되겠어 라고 결단한 그 엄마의 마음의 변화, 의식의 성장에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못된 것을 힘이 없고 자존감이 없을 때는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싸우는 게 두려워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고요. 많은 엄마들이 자녀와 싸우는 거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이 가득 차오르면 그런 걸 두려움 없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엄마와 아빠 그 가족 모두를 봤을 때 공통점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로 보였어요. 자존감을 이루는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10분 정도 쉴 건데요. 여러분 앞부분에 이 강의에서 그림책을 읽는 동일식 카타르시스 통찰의 방법, 그리고 그 돼지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한번 쫙 써주시면 이 뒤에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아까 돼지책 읽은 걸 좀 더 다루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이제 할 건데, 그때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잠깐 10분 동안 쉬는 동안 여기 채팅창에다가 돼지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자신과 동일시해서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뒤에 이 자존감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의 사례들이 여기에 녹아서서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잠깐 공유 중지할게요. 우리 지금이 59분인데요. 10분 동안 쉬었다가 만날게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또 채팅창에다가 이야기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지금 그러면 10분
11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